상권 7장 국민가요제의 탄생. 2015년 1월 준혁의 사무실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진상호입니다. 직능경제인단체협회 총회장이라는 명함을 내미는 노년 남성이었다. 윤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과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음악계의 거물급 인사들이었다. PIM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관심을 끌었나요? 음악 저작권을 디지털 생태계화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진상호 회장이 지적한 문제는 명확했다. 리메이크 음악 제작비가 너무 큽니다. 일반적으로 곡당 2.5억 원이 들어요. 100곡을 만들려면 250억 원이 필요하죠. 윤창환 회장이 덧붙였다. 그 정도 자본을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준혁은 잠시 고민했다. 이것이야말로 PIM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였다. 제작 원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이 있어요. 국민가요제는 어떨까요? 진상호 회장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튜브 등 방송용 오디션을 통해 제작비를 커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저작 인적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에 2회, 총 3년간 6회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매번 신곡 50곡, 리메이크 100곡을 선보이는 거죠. 윤창환 회장이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국민가요제 비즈니스 모델 1단계 오디션 준비 남녀용 신곡 100곡 확보 100평 작업실 구축 2단계 유튜브 오디션 3단계 작곡가의 신인 가수 육성 4단계 방송 송출 3개월 12회 방송 총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네요. 준혁이 계산했다. 하지만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진상호 회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제작 협찬, PPL, 공연권 판매로 제작비를 커버하면 잔존 수익은 69년간 순수 저작 인적권 수익이 됩니다. 3년간 신곡 300곡, 리메이크 600곡에 대한 70년간 수익이죠. 이것이 바로 제작원가 지로 전략입니다. 준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초기 투자만 회수되면 그 이후는 모두 순수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창환 회장이 핵심을 짚었다. 이 모든 저작 인적권 수익의 30%가 코오너십 안정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PIM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물 자산이 되는 거죠. 준혁은 국민가요제의 혁신성을 깨달았다. 콘텐츠 제작과 금융 혁신을 결합한 모델이네요. 방송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동시에 PIM 생태계의 자산 기반을 구축하는. 정확합니다. 진상호 회장이 만족스러워했다. 우리가 이미 70년대 80년대 히트곡 작곡가들과 접촉해봤는데 참여 의사가 높아요. 1년차 참여 예정 작곡가 김종환 존재의 이유 100년의 약속 사랑을 위하여 조음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칠갑산 빈잔 차태일 둥지 너랑 하니 남자답게 진방성 두 줄기 눈물 찻집연분 목화밭 김상길 여자의 정 12줄 경의선 열차 이분들의 미발표 신곡과 리메이크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시죠? 윤창환 회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다. 1에서 3단계는 약 10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정책 자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PIM 판매 자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4단계 방송비는 제작 협찬과 PPL로 커버 예정이고요. 그러나 1년차 이후는 어떻게 수익 추정이 될까요? 첫해 저작 인적권 수익이 충분하면 그 자금으로 2년차를 진행하고 싶네요. 윤창환 회장이 수익 추정표를 보여줬다. 연도별 예상 저작 인적권 수익 1년차 30억 원 신곡 50곡 리메이크 100곡 기준으로 추정 2년차 40억 원 누적 효과 3년차 45억 원 4년차 50억 원 안정화 단계 자가 발전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2월 국민가요제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었다. 준혁은 이것이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건 새로운 음악 산업 생태계예요. 정민에게 설명했다. 방송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가 PIM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토큰 가치 상승이 다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네요. 맞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3월 첫 번째 작곡가들과의 미팅이 시작되었다. 김종환 선생님, 존재의 이유 같은 명곡을 만드신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옛날 노래를 기억해 주시니 고맙네요. 50대의 김종환 작곡가는 여전히 정정했다. 그런데 정말 젊은 가수들이 제 곡을 다시 부를까요? 물론입니다. 좋은 멜로디는 시대를 초월해요. 조은파 선생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지금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썼지. 하지만 요즘 음악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그게 바로 매력이에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음악이죠. 준혁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선생님들의 음악이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4월 드디어 첫 번째 오디션 공간이 마련되었다. 홍대 근처 100평 규모의 건물이었다. 녹음실, 연습실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네요. 정민이 감탄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음악 제작이 가능하겠어요. 5월 첫 번째 오디션 공고가 나갔다. 전국 음악 지망생 모집. 70년 80년대 명곡 리메이크 프로젝트. 우승자에게는 정식 데뷔 기회와 수익 분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6월 본격적인 오디션이 시작되었다. 와,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할 줄은 몰랐네요. 한 참가자가 빈잔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해 불렀다. 원곡의 애절함은 그대로 살리면서 젊은 감성을 더했어요. 조은파 선생님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내 곡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구나. 그해 여름 국민가요제의 첫 번째 시즌이 본격 진행되었다. 준혁은 이것이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선 새로운 음악 생태계의 시작임을 확신했다. 이제 정말 PIM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정민에게 말했다. 콘텐츠와 기술 그리고 금융이 하나로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야. 그의 연말 일기에 준혁은 적었다. 국민가요제를 통해 드디어 실물 자산과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다.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코오너십 경제학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작곡가, 가수, 투자자, 소비자가 모두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진짜 혁신이 시작될 것이다. PIM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53세 김준혁은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었다. 기술과 문화, 경제가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3권 7-1장 5년의 성장 2015-2020 2015년 국민가요제의 성공 이후 PIM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준혁과 정민의 끊임없는 고민과 결단이 있었다. 정민아, 이제 정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아. 2016년 봄, 준혁은 정민에게 중대한 결정을 알렸다. 서울 강남구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유독 잔잔해 보였다. PIM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려면 전문 경영진이 필요해. 너는 CTO로, 나는 회장직을 맡을 생각이야. 정민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5년간 함께 일하며 PIM을 키워온 그녀도 이제 30대 중반의 베테랑 개발자가 되어 있었다. 국민가요제 프로젝트를 통해 쌓인 데이터는 이미 700여 곡에 달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수익 분배 시스템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팀원들도 영입해야겠네요. 특히 해외 사업 담당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민이 모니터에 띄운 분석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K-팝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PIM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팬들의 참여도가 월 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었다. 맞아.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지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해. 그해 가을 상철이 PIM의 해외 사업 디렉터로 합류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3년간 중앙아시아 시장 개발을 담당했던 그는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PIM의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PIM의 코-오너십 모델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철의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준혁은 확신했다. 그는 PIM의 다음 단계를 이끌 적임자라는 것을. 특히 그가 제시한 기술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수출이 아닌 현지 파트너와의 진정한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기술적 진화와 확장. 2017에서 2019년까지는 PIM은 음악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했다. PIM 드라마, K-드라마 제작 투자 플랫폼이었다. 팬들이 직접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고 성공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시스템이었다. 첫 작품인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제작비 50억 원 중 60%를 팬 투자로 조달했고 넷플릭스 진출까지 성공하며 투자자들에게 평균 180%의 수익을 안겨줬다. PIM 웹툰 창작자 지원 시스템으로 AI가 독자 반응을 분석해 작가에게 스토리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팬들이 웹툰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 참여형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PIM 텍 AI 기반 콘텐츠 분석 도구였다. 음악, 드라마, 웹툰의 흥행 요소를 분석하여 창작자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정민이 기술팀을 이끌며 개발한 차세대 AI 시스템은 단순한 추천 알고리즘을 넘어 창작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협업형 AI로 진화했다. 이 시스템은 창작자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민의 설명에 따르면 AI는 과거 히트작들의 패턴을 분석하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작자 개인의 특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안했다. 글로벌 진출의 시작. 2019년 말 PIM의 기술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PIM의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제작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의 소니 뮤직은 PI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음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상철이 주도한 해외 사업부는 이 시기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중앙아시아 시장 분석 보고서는 PIM의 향후 10년 전략의 핵심 문서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 인구는 약 7천만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내륙 국가로 해산물과 일부 농산물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철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PIM의 스마트 농수산업 기술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매우 높았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농업 현대화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진출 방향이 정확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이에요. 코로나19와 새로운 기회.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PIM은 이미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전 직원 200명,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기업이 된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은 PIM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PIM의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자 활동이 급증했다. 이제야 우리가 지난 5년간 준비해온 것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민이 2020년 3월 전체 임직원 화상회의에서 말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창작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서든 PIM 플랫폼을 통해 음악을 만들고 드라마를 기획하고 웹툰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철 또한 이 시기를 해외 진출의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물리적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의 진출 시점으로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PIM의 5년간의 성장기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기술적 혁신과 글로벌 비전의 구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토대 마련의 시간이었다. 음악에서 시작된 코-오너십 모델은 이제 모든 창작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나아가 농수산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의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준혁이 창업 초기에 꿈꿨던 창작자와 팬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는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다.